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온몸을 미친 듯이 긁다가요, 살갗이 벗겨져서 피가 나고 나서야 겨우 잠드는 밤. 어휴,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혹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이 지독한 가려움증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셨나요? 그랬다가는요, 단순한 피부 문제를 넘어서 잠 못 이루는 고통은 물론이고,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심각한 질병의 첫 번째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피부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같이 하시는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 피부를 바싹 마른 사막처럼 만들고 이 끔찍한 가려움증을 부르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어쩌면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은 비밀과도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백세비너스에서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의 악순환을 딱 끊고 편안한 밤을 되찾는 슬기로운 해답,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비너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20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오신 노년 피부 건강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백세비너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전문가님,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땐 정말 안 그랬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이렇게 건조하고 또 가려워지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우리 피부를요, 젊었을 때는 기름칠이 아주 잘 된 튼튼한 성벽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성벽이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성벽을 지키던 아주 중요한 공장 두 개가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공장이요? 어떤 공장인가요? 첫째는 기름 공장, 그러니까 피지를 만드는 곳이고요. 둘째는 땀 공장, 즉 수분을 공급하는 곳이죠. 이 두 공장의 생산량이 확 줄어드니까 피부라는 성벽이 버석버석 마르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바로 이게 노인성 가려움증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기름하고 물, 이 두 가지가 부족해져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게다가 피부의 산도, 그 pH 균형까지 무너지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나쁜 효소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해요. 아, 결국 건조함 자체가 피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가려우니 긁게 되고 긁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골이네요. 네, 바로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이 좋다고 철석같이 믿는 이것이 사실은 피부를 망친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비밀을 좀 공개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네,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로 하는 목욕과 뽀득 소리 날 때까지 때를 미는 습관입니다. 네. 아니, 그게 몸에 제일 좋은 거 아니었나요? 뜨끈한 물에 몸 담그고 나면 피로가 그냥 싹 풀리는데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어르신들이 시원하다 하시면서 즐기는 그 뜨거운 물이요. 사실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마지막 남은 천연 기름막까지 남김없이 녹여버리는 주범이거든요. 아, 기름막을요? 네. 그리고 그 뽀드륵 소리요? 그건 깨끗하다는 신호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 몸을 지키는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명소리와 같은 겁니다. 비명소리라니요.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특히 향균 비누나 좀 독한 바디워시를 쓰는 건요. 비유하자면 성벽을 지키던 우리 편 병사들, 그러니까 좋은 균들까지 싹 다 없애버리는 것과 같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그럼요. 안양에 사시는 한 75세 최어르신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네네. 이분이 일주일에 2번씩 목욕탕에 가셔서요. 피부가 벌거지도록 때를 미는 게 유일한 낙이셨대요. 아이고,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밤만 되면 다리가 미친 듯이 가려워서 잠을 설쳤고 긁다가 피가 나서 이불에 핏자국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셨죠. 어머나. 이게 전부 다 그 과도한 목욕 습관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분은 없었나요? 아, 동두천에 68세 김 어르신도 계셨죠. 이분은 유독 깔끔하셔서 매일 평균 바디워시로 온몸을 아주 꼼꼼하게 씻으셨어요. 네. 그런데 원인 모를 가려움증이 온몸으로 번져서 엄청 고생하셨죠. 피부를 지켜주던 좋은 균들이 다 사라지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솔직히 가려운데 어떻게 참나요? 긁으면 그 순간은 시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가려움증은요, 작은 불씨와 같아요. 불시요? 네. 그런데 긁는 행위는 그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기름을 붓는 거다? 네. 긁으면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그 자극이 피부를 더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더 심한 가려움증을 불러옵니다. 심지어 원래 안 가렵던 주변 부위까지 가렵게 만들죠. 오, 정말 그래요. 등 한가운데가 가려워서 긁기 시작하면 어느새 온 등이 다 가려워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극심한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2024년 국립중앙의료원 발표를 보니까요. 이런 가려움증 환자 10분 중에 6분은 수면장애를 겪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까지 동반한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차라리 아픈 게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니까요. 와,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 도대체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비결은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씻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노인성 가려움증 탈출 2대 황금 법칙을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황금 법칙이요. 귀가 솔깃한데요. 황금 법칙 첫 번째,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죠?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은 이제 그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짧게 10분 이내로 샤워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짧게. 그리고 떼수건은 서랍 가장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우리 피부 각질은요, 28일 주기로 저절로 탈락합니다. 억지로 밀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비누칠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냄새나기 쉬운 곳에만 약산성 비누로 살짝, 팔다리는 물로만 헹궈도 충분합니다. 아, 온몸을 다 비누칠할 필요가 없군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 뭔가요? 황금 법칙 두 번째,
바로 3분의 기적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3분의 기적이요? 네. 샤워 후에 수건으로 몸을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가볍게 닦아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딱 3분 안에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는 겁니다. 아, 3분 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피부에 남은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기름막으로 딱 덮어주는 원리죠. 이게 핵심입니다. 보습제는 어떤 종류가 좋을까요? 로션도 있고, 오일도 있고. 아, 좋은 질문이에요. 로션이나 오일보다는요, 좀 꾸덕한 크림 형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 드시면 약국에서 파는 바셀린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다 잘 지켰는데도 가려움증이 계속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80세 박 어르신 사연인데요. 네. 이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황금 법칙을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어요. 피부도 눈에 띄게 촉촉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때로는 이 가려움증이요, 단순한 피부 건조함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뭔가요? 우리 몸속 다른 질병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경고 신호요? 네. 예를 들어 콩팥, 즉 신장이나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상선 문제, 심지어는 암과 같은 병이 있을 때도 그 첫 신호로 극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려움증이 그런 무서운 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니. 그럼 박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으셨고요. 만성 신부전, 즉 콩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아이고. 몸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피부를 계속 자극했던 거죠. 콩팥 치료를 시작하시고 나서야 그 지긋지긋했던 가려움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다 바꿨는데도 가려움증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절대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를 바르는 황금 법칙. 마지막으로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오늘 이야기 시작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믿었던 이것이 피부를 망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뽀드륵 소리 나는 뜨거운 목욕과 때밀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원함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 피부 본연의 힘을 믿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이 가려운 것은 아닐까요? 마음의 가려움이라. 네. 때로는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같은 마음의 문제가 몸의 가려움 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도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가려움 없는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전문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요, 저희 백세비너스가 드리는 유익하고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세비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